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13번째 강의이자 순차 회로를 위한 베럴로그 HDR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회로는 펄스 엣지 디텍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입력이 그 원비트 펄스 신호가 들어올 때, 원비트 신호가 들어올 때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거나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그 엣지를 검출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펄스 엣지 디텍트 회로는 카운터를 사용하거나 카운터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회로를 설계할 때 상당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는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면 나중에 순차 회로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로는 5.1.1.2단원 그리고 5.2.1.2단원 엣지 디텍트 회로에 대한 베럴로그 HD의 학습 부분과 실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엣지 디텍트 회로 구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들을 살펴보면 플립플롭이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립플롭은 클럭과 리셋이 공통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같은 리셋, 같은 클럭 조건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IN이 첫 번째 플립플롭으로 들어가서 그 출력을 Q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Q0가 두 번째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또 출력으로 나온 것을 Q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Q1과 Q0를 인버팅한 신호를 AND해서 폴링 엣지 검출 신호 FH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Q0와 Q1을 인버팅한 신호를 AND해서 라이징 엣지 즉 R 엣지 신호로 출력을 하는 것이 이제 엣지 디텍트 회로가 되겠고요. 회로도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을 베럴로그 HDL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리셋이 잠깐 로우부터 하이로 가면서 초기 조건이 리셋 초기화 조건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클럭이 이렇게 있고 DIN이 쭉 로우로 오다가 하이로 한번 바뀌었다가 이렇게 로우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Q0는 어떻게 바뀌고 Q1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RH와 FH는 또 어떤 식으로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를 검출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럴로그 엣지의 코드를 살펴보겠는데요. 모듈 이름은 엣지 언더바 DT라고 하고요. 입력은 리셋 클럭 DIN이 되겠고요. 출력으로는 RH와 FH인데 이 두 개는 조합회로 AND 게이트의 출력이기 때문에 그 순차회로 그 값을 유지하는 출력에 대한 타입 선언인 REG가 생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출력 선언이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RH 그래서 REG 그래서 레지스터 타입에 대해서 Q0와 Q1을 플립플롭 두 개의 출력이 이제 값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ways 골뱅이 레그 엣지 리셋 그래서 리셋이 로우일 때 그리고 포스 엣지 클럭 그래서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이 always 구문이 이제 구동이 되겠습니다. if reset equal 0 즉 리셋이 0이냐 이것이 참이면 12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동작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begin 이렇게 하고 Q0에다가 0을 할당을 하고 Q1에다 0을 할당하고 AND로 이제 묶어줬어요. 그 베럴로그 HDL에서는 지난번에 디플립플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신호에 대해서 값을 할당하는 어떤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의 신호의 값을 할당할 때는 비긴과 엔드가 필요가 없었어요. 없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같은 조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나 네 개나 뭐 이렇게 같은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신호들에 대해서 값을 할당할 때는 반드시 비긴으로 시작하고 어떤 값을 할당하는 그 식들을 적은 기술한 다음에 그다음에 엔드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비긴과 엔드가 생략이 되면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비긴과 엔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끝에 엔드 끝에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하나일 때는 비긴과 엔드가 없어도 문법 오류가 없었는데 하나일 때 디플립플롭에 대해서도 비긴과 엔드를 붙여준다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긴과 엔드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se, 즉 리셋이 아닌 나머지 이 always 구문의 구동 조건은 클럭의 라이징 엣지죠. 그래서 16번서부터 20번까지는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의 동작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클럭의 라이징 엣지일 때 복수계의 신호 할당하니까 begin, end하고 Q0에다가 DIN을 할당을 하고 Q1에다가 Q0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always 문을 S 두 개를 써서 앞에 있는 always 문에다가는 Q0에만 선언을 해요. Q0에다 0, 리셋일 때 0을 주고 그 다음에 Q0에다 DIN을 할당을 하는 것만 always 문 하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always 문 또 하나 사용을 해서 밑에다가 Q1에다가 0을 할당을 하고 Q1에다가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이제 Q0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always 문 두 개로 분리를 해도 아무 이상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드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같은 조건일 때 begin end로서 묶어주는 것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타이핑도 그만큼 적게 해도 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AND 게이트 두 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조합 회로가 되겠죠. always 문이 10번부터 20번까지 20번 라인까지로서 always 문이 끝났고요. 이제 22번은 always 문 바깥에. 그래서 이 always 문과 이 조합 회로는 동시에 병렬적 관계로서 동시에 동작을 하겠고요. always 문 내에서는 라인 바이 라인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석을 해서 동작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assign R 엣지는 Q0와 Q1을 인버팅한 신호를 AND에서 출력하고요. F 엣지는 Q1과 Q0를 인버팅해서 AND 시켜서 출력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ND 모듈 이렇게 하면 Verilog HDL 코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egin end 구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순차 회로에서 한 가지 조건에 대하여 복수의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always 문 내에서 사용하고요. 사용 형식은 이렇게 앞에 다 설명드렸죠. 리셋 조건에 대해서 두 개의 어떤 신호 할당을 할 때 begin하고 end로 마무리해주고 또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begin하고 두 개의 신호에 대해서 할당하는 구문을 작성한 다음에 end 이렇게 막아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gin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기입하고 end로 마무리합니다. 세미콜론이 끝에 없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if 문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여러 개 나열되고 여러 개 나열됐을 때 언제 끝나는지 같은 조건일 때 기술이 길어지면 언제 끝나는지 헷갈리지만 이렇게 begin end로서 구분해주면 경계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제 순차 회로에서 이 Q0, Q1 이렇게 할당하는 리셋 조건은 상관없지만 만일 Q0에다가 DIN을 할당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Q1에서 Q0를 할당하는 게 그 다음에 해석한다면 문번호 순으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이 앞에 있을 경우에 DIN이 Q0에 전달되어지고 그럼 이 아래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 Q0는 DIN 값을 전달받은 것이 Q1으로 넘어갔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DIN이 Q0로 이미 넘어갔고 넘어간 Q0를 Q1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윗줄에서의 DIN이 이 아랫줄의 Q1까지도 한 번에 영향을 줘서 순식간에 DIN은 Q0에도 나타나고 거의 동시에 Q0가 Q1으로도 전달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순서를 바꿔서 이 Q1이 Q0를 받으면 그럼 이 Q0는 아직 DIN 값을 받기 전이니까
Q1은 올드 Q0를 이전의 Q0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Q1이 전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DIN에다가 Q0를 넘겨주면 얘는 방금 들어온 DIN이 Q0로 넘어가니까 이 Q0를 받는 구문하고 Q1을 받는 구문의 순서가 바뀐다면 회로의 동작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DIN이 Q0로 전달될 때는 디지털 회로상에서 D 플립플롭의 입력이 출력으로 넘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상에서 윗 라인과 아랫 라인 사이에는 순서적으로 우선순위가 위에 있고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Q0에 DIN을 전달하는 구문을 실행하고 나서 Q1이 Q0를 Q1으로 전달하는 그 두 번째 아랫 라인이 실행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딜레이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DIN이 회로상에서 Q0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라인과 아래 라인이 실행되는 그 사이에는 물리적인 지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적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배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라인에서 DIN이 Q0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해서 그 다음 라인을 실행하기 할 때 이 윗줄의 DIN은 아직 Q0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랫 라인에 대한 동작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해도 이 DIN이 Q0로 넘어간 그 Q0가 이 아랫 라인에 왔을 때 Q1으로 전달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DIN이 Q0로 넘어간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직 다음 라인을 판단할 때는 넘어오지 않은 이 전 값의 Q0가 Q1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것의 이퀄에서 오른쪽 것이 왼쪽으로 전달될 때는 실제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지만 윗줄에서 윗줄 실행하고 아랫줄 실행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는 여기는 지연이 없기 때문에 이 윗줄에서의 DIN이 아랫 Q0로 넘어가서 이 영향받은 Q0가 이 아랫 라인에서 Q1까지 전달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실습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입력 조건이 이렇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클럭이 발생할 때 DIN이 Q0에서 받은 값이 바로 또 Q1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살펴보면 RH하고 같이 한번 타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원 부분을 확대해 보면 클럭이 발생하고 나서 DIN이 하이죠. 이 포인트에서 Q0에 여기서의 하이 값이 전달될 때까지는 실제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해요. 여기를 이제 빨간 원 부분을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Q1과 Q0와 Q1을 조합해서 그 Q1에 인버팅 된 신호가 이제 RH니까 RH 신호가 하이가 될 때까지는 여기도 또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DIN의 라이징 엣지 부분에서 원 클럭 구간만큼 짧은 펄스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RH가 되겠고요. 폴링 엣지도 DIN 신호의 로우 바로 다음에 원 클럭 구간 동안 하이가 나타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H의 폴링 부분, 즉 Q1이 하이가 되고 Q0는 하이가 유지되는 이 부분도 살펴보면 클럭이 발생하고 나서 Q0가 Q1으로 나갈 때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고요. 그 결과가 다시
RH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에 의해서 Q0와 Q1, RH가 만들어지지만 이 스텝이 거쳐질 때마다 값이 전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릴로그 코드의 우측 값이 왼쪽으로 전달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혼동스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보겠는데 제 2판 기준으로 그러니까 5.2.1.2 단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시퀀셜 랩 지난번에 그 딥플립플롭 했었던 그 랩을 그대로 사용하고 엣지 디텍트 회로에 대해서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엣지 언더바 det.v 별로 코드를 작성하시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시는데 my 언더바 엣지 언더바 det.tcl 파일을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my 언더바 dff 언더바 dt.tcl 파일에서 이번에 보여드렸던 그 입력 조건에 대해서 din 값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수정해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더 진행해 보시고요. 회로도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부분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이 부분을 reset clock din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던 my underbar dff .tcl 파일에서 요런 형태로 din 값만 좀 수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my underbar 엣지 underbar det.tcl 파일을 생성을 하셔서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줌해도 그 펑션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딜레이가 고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줌을 해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로 딜레이가 보이진 않고요. 보이려면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상으로 이제 그 13번째 강의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레지스터를 위한 베릴로그 HDL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에는 뭐 패럴렐 인, 패럴렐 아웃 레지스터도 있고요. 시리얼 인, 패럴렐 아웃 레지스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5.1.2 단원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13번째 강의 마무리 하겠는데요.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inform@g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